네, 유망 기업 발굴해보고 투자 포인트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업 탐방 리포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직접 다녀오신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먼저 어떤 기업 위주로 탐방을 해주시는지 탐방 기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탐방을 다니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고서로 매주 수요일 발간하는 종목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던가 아니면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보고서로 나오지 않는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를 비롯해서 올해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5년 동안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은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네.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S넷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S넷, SI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회사를 보면은 일단 전반적인 매출 비중은 이제 63%가 IT 서비스 구축 그리고 남은 36%가 유지 보수에서 나올 정도로 시스템 SI라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원래는 삼성 네트워크 사업 부문으로 있었다가 이제 1992년도에 이제 분리가 돼서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이 시스템 통합 사업이라는 거는 기업 내에 있는 다양한 IT 시스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 같은 IT의 이런 자원들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결합해서 작동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계열사 관계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SNF 네트워크스, 구더스, 그리고 구더스 데이터 같은 8개의 종속회사와 투자하시는 원격 진료 관련돼서 시장에서 테마가 있었던 인성정보도 이 회사가 지분을 약 18.8% 보유하고 있는 이렇게 회사 있고 그리고 콜게이트 같은 3개의 관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사업지주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미국, 해외 등의 해외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삼성 네트워크 사업 부문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설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삼성그룹의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 측면에서는 이 회사가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금융권이라던가 공공기관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회사에 주목을 한 이유는요. 지난해 매출액이 4,771억 원, 2022년 대비 매출액이 22%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45억 원으로 550% 가까이 실적이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면은 좀 볼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은 삼성그룹이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사 수혜 그리고 계열사 관계사들이 실적 적자를 지속하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이 회사도 실적이 가파르게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시적으로 PER을 산출했을 때 4.4배밖에 되지 않는 기업인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이 423억 원을 갖고 있거든요. 전일 시가총액이 1,100억 원 수준이었으니까 시가총액의 거의 40%를 현금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재무 상태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서비스 구축과 유지 보수 쪽에 주로 매출이 비중이 몰려 있고요. 이번 기업 탐방 보고서를 보니까 그 SI 업계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S넷 그룹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본사하고 자회사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IT와 관련된 사업 서비스를 영위를 하는데 이 회사는 설릉에 있는데요. 설릉에 이 회사를 탐방을 가면은 같은 건물의 계열사들이 같이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인상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다양한 ICT 관련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넷이 그래가지고 이거 돈을 어떻게 버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엔비디아나 시스코나 오라클 같은 파트너 회사들에서 전산이나 네트워크 장비를 가져옵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ICT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구축 같은 운영 서비스를 이제 도와주는
걸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AWS, 뭐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회사들도 이런 CSP라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리소스 제공 사업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업을 또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요 데이터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를 하면서도 퍼블릭, 공공의 이런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을 하면서 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기존에 사업을 해오던 거 외에도 지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그 삼성그룹, 금융기관 등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고객사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투자를 굉장히 반도체 뭐 공장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게 일단은 가장 크게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회사의 2023년도 기준 매출 비중을 고객사로 나눠서 보면은 삼성그룹이 40%고 금융기관이 30%고 공공기관이 20%, 나머지가 이제 10%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에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는 게 테일러 반도체 공장이겠죠. 그럼 네. 거기에도 당연히 이러한 SI 같은 서비스가 당연히 구축이 돼야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오늘은 좀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미국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니까 해외 쪽에서 이 회사의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미국 법인 실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아까 이제 초반에 뭐 엔비디아 관련주다라고 이 회사가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자회사에 SNF 네트워크스가 있고 그리고 굿어스라는 게 있는데 굿어스라는 회사에 이 회사가 지분을 71%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 엔비디아와 굿어스가 국내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그래서 인프라 구축과 지금 디지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S넷의 자회사가 엔비디아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작년에 실적까지 잘 나오니까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유도 이제 그것에 기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적부터 자회사들의 좋아지다 보니까 이 회사의 실적과 모멘텀 모두 같이 가져가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 정책의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지분 약 18.8%를 보유하고 있는 인성정보까지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AI로 인한 기술 역시 정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S넷 역시 이와 관련해서 좀 성장 기대감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회사가 계속해서 자회사들이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흑자로 돌아서는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아까 뭐 굿어스라던가 뭐 인성정보 같은 회사들의 적자폭이 감소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은 건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국내 해외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 그리고 이 회사가 뭐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 지역으로도 지금 영역을 점차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AI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뭐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긍정적인 이런 영업 환경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를 우리가 약간 제조업이나 이런 회사들을 볼 때 실적 추정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 회사의 수주 잔고가 얼마나 있냐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이 회사의 매출액 인식의 방법은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고객사와 계약을 한 시점에는 수주 잔고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금을 수취하거나 매출이 일부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계약 부채로 전환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재무제표가 하나로 읽혀지진 않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또 좋은 산업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카드를 했는데 먼저 이제 가맹점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서 먼저 돈을 주고 그러니까 부채로 잡힌 건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 부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잡혀 있으면 이 계약 부채가 나중에는 매출액으로 인식이 되니까 오히려 부채가 올라가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좋은 거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S넷의 연도별 계약 부채가 2019년 83억 원에서
2022년 436억 원, 그리고 2023년에는 744억 원까지 불과 4년 만에 거의 9배 가까운 가파른 성장이 지난해 호실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약 부채는 2023년이 2022년 대비 약 70% 증가를 했고요. 프로젝트 진행 기간은 보통 4, 5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올해 상반기에 만약에 이게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올해 안에는 인식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약 부채 추이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S넷의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모멘텀을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다, 그리고 뭐 구더스가 엔비디아하고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리고 이제 인성정보가 비대면 관련 진료해가지고 시장에서 큰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하나의 또 이제 과제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AI와 클라우드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들까지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사와 같은 외부 IT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IT 아웃소싱이 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이 산업에서 용어는 ITO라고 하는데, 그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ITO 시장, 우리나라가 아닌 글로벌로 보면은 2019년 422조 원에서 2028년 1011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시장이 2.5배 성장을 한다라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가 666조 원인데 지금보다 2028년에는 50% 이상 더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본다면, 2022년 7월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았는데,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이 예산을 2배 이상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9,386억 원이어서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예산을 배정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고, 정부가 가면은 특히 이런 데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금융그룹들까지도 지금 일제히 내거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거를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그룹이 매출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레퍼런스를 이미 확보를 했으니 이런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S넷그룹은 단순히 클라우드 전환뿐만이 아니라 보안 그리고 헬스케어까지 이런 전 영역을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언젠간 오겠지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점차 2023년에 이 회사가 보여준 실적을 통한 것처럼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 메가 트렌드의 디지털 전환이 바로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O 시장 성장에 따른 호재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넷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대표님 지난해 10월에 그 강스텐 바이오텍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네. 이게 최근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네. 기술력 인정받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강스텐 바이오텍이 지난해 저희 보고서를 발간했었을 때 이제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렇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재무적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위험한 기업을 또 보고서를 썼냐라는 얘기도 사실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어제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고, 이제 네. 오늘도 오전에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어제 기사가 나왔던 게 이제 강스텐 바이오텍의 아토피 치료제가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로부터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오늘도 좀 시장이 굉장히 오늘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토피 치료제의 시장은 전 세계 52조 원에 달할 만큼 굉장히 높은 시장을 보이고 있고, 사실 그때도 제가 쓸데없는 말일 수 있겠지만 저도 예전에 아토피가 심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스터디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사용 승인이 결국은 이 회사가 지난해 주가 급락을 했었던 이유는 결국 돈이 없어서 인데, 그걸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제 자금을 조달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가시화가 되면서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논리로 어제 오늘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저는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어제 뭐 삼천당제약이나 뭐 박셀바이오나 이런 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전반적인 투심이 굉장히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네. 상한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강하게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오늘도 코스닥이 많이 하락하는 가운데 강센바이오텍의 주가가 오늘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는 이게 또 뭐 가겠어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네. 또 그 뉴스가 나오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또 이런 투자자들의 마음인 것도 알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이 뉴스에 이 회사의 주가가 반응을 한 거니까 중장기적인 트렌드 관점에서는 꾸준히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 회사도 일단 단기간에 거의 이틀 동안 40에서 50%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접근을 하더라도 조금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접근을 해보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사 다녀왔습니다. 그 디지털 전환 수혜주 S넷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그 강스텐 바이오텍도 팔로우업 해봤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